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며칠 전이었잖아요. 네. 동료 판사 탄핵 요구합시다. 뭐 이렇게 의결까지 했는데 네. 대법원장이 가타부타 말이 없네요. 이게 한참 전부터요. 대법원 청사 1층 출입문 앞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대법원장 출퇴근한테 만나려고 예. 뭐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을까. 예. 말씀하신 탄핵 요구도 있고 전직 대법관들 검찰에 줄줄이 나가고 있고 뭐 심각한 현안이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대법원장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법농단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좀 진보적인 쪽도, 법원을 섣불리 건드리면 안 된다는 좀 보수적인 쪽도 다 불만이죠. 양쪽 다 예. 일절 말이 없으니 그러니까요.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말이 없죠. 말 없죠. 다만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 그러니까 대법관이고 행정처장으로 임명한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조금 대변하겠죠. 그렇죠. 안 처장이 국감장에서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음흠. 마음에 안 내킨다는 이야기겠죠. 네. 어쨌든 대법원장이 또 쉽게 말하기도 어렵긴 해요. 그렇죠. 과거 대법원장들도 현안에 대해서 말을 매우 아꼈어요. 그리고 이게 따지고 보면은 법관 탄핵 소추는 국회 권한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탄핵을 하면 실제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뭐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도 있고, 게다가 이 법관 대표회의 자체가 매우 경론요 같습니다. 찬반이 팽팽했죠. 네. 예. 대한민국의 판사가 2,900명 정도 돼요. 그 가운데 법관 대표자 회의의 재적은 119명입니다. 근데 이게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거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 105명인데 53명이 참석했어요. 네. 참석한 사람의 딱 반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제적보다는 반이 안 되는데 그만큼 이제 법관 내부도 첨예하게 갈라져 있고, 그리고 이게 의결이 됐다 이러는데 그 반대쪽에서는 이 의결 정족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뭐 실제로 그렇긴 하더라고요. 제적의 과반이냐 참석의 뭐, 과반이냐. 네,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국회에 촉구한다. 그럼 뭐 뭔가 이제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거든요. 그거는 뭐 그 모임에서 삼권 분립 해치기 때문에 우리 의견만 밝히고 국회에는 안 낸다. 뭐 이렇게 했다는 네, 것 뭐 같은데. 그렇게 했다는데 뭐 가르마를 타긴 타야죠. 어렵네요. 거기다가 이제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법발전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예. 정식 명칭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인데 이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출범시킨 거예요. 판사, 외부 변호사,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기구인데 이홍훈 전 대법관이 위원장이고 간사는 이승년 법원 행정처 기조실장. 행정처 기조실장이면요, 행정처 처장, 차장 다음이거든요. 네. 이 기구가 왜 생겼냐면은 사법농단이라는 게 결국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대법원이 통제하는 사법행정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생겼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권한을 내려놔야 된다. 예. 그걸 의논하기 위해서 이 기구를 만든 겁니다. 네. 여기에 보면 실무추진기구로 후속 추진단이 있는데 여기 단장이 김수정 변호사고 이분이 사법발전위원을 겸하고 있는데 예. 이 김수정 단장이 오늘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법발전위원회를 만든 사람이 김명수 대법원장인데 거기서 일하는 실무자가 네. 비판했다. 그렇죠. 왜요? 여기서 안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도 빨리빨리 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안은 뭐 복잡한데 골자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외부 인사도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에 넘긴다. 그러니까 뭐 전원 합의체 이런 건 대법원장이 하는 것이고 그런 법원 행정에 대한 거는 좀 분산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근데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2일에 여기에 대해서 법원 내부의 의견을 좀 두루두루 들어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사법발전위원회가 만든 안을 바로 받겠다가 아니라 그렇죠. 또 의견을 듣겠다. 예. 그러니까 김 변호사의 오늘 지적은 사발이 건의문이 통과된 이후에 추진단 활동까지 시간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는데 아무 말이 없다가 지금 완료된 이 시점에서 그것도 원점과 비슷한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속내가 뭐냐. 이런 거죠. 사실 이 사발이라는 게 생긴 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법농단하고 맞닿아 있는 건데 지금 말하자면은 뭐 탄핵이란 이거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 거거든요. 네. 오히려 보면은 이럴 때일수록 과감한 안으로 빨리 진도를 나가야지 좀 가닥이 잡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요, 최근에 이제 법원 행정처, 옛날 행정처 말고 지금 행정처입니다. 네. 여기서 만든 내부 문건 같은 게 몇 번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핵심은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의 권한을 좀 지키자. 조금만 내려놓자.
이런 것 때문에 빈축을 산 적이 있는데 아하. 김 변호사의 지적은 그런 흐름하고 또 맞닿아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아예 법원 행정처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법원 행정처는 조금만 줄이겠다는 안을 또 내가지고 빈축 샀죠. 예. 김대우 부원장 언제쯤 말을 할까요? 말을 안 하니까 할 수가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이런 우려가 있겠죠. 사법부의 권한이나 위상이 저하돼서는 안 된다. 이런 우려는 있겠는데 그걸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그럴수록 지금 좀 과감하게 나서야지 위상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아직 검찰이 수사가 다 끝난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점 이런 등등을 좀 지켜볼 필요도 있긴 그러니까요. 있어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기소되는 단계에서는 뭔가 그때도 말을 안 하면은 네. 좀 곤란한 거 아닌가 시점을 싶습니다. 좀 고려할 수는 있으나 예. 계속 말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또 말을 한다고 손쳤을 때는 징계를 좀 강하게 하고 법원 행정처 대폭 줄이고 그렇죠. 뭐 이런 좀 과단성 있는 조치를 기대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